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닥치고 문제 끝장내기 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설명이죠. 자, 가와 나. 정답은요. 밀폐입니다. 밀폐.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밀폐 용기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화장품 용기 중에 밀폐 용기라 함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고용의 이물, 고용의 이물입니다. 고용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러한 밀폐 용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이 고시는 2020년 맞춤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이 된 그 해에 새롭게 제정 고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 바로 혼합소분의 안전관리 기준이죠. 제2조. 거기에는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5호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밀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보시는 김에 여기 1호부터 나머지 6호까지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혼합 소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라.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물과 원료는요. 화장법 제8조.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바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와 연결되는 거고요. 거기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춤 화장품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다 적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에 사용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사용 기한과 개봉 후 사용 기간, 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은요. 맞춤 화장품의 사용 기한,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연결이 되는데요. 혼합소분 내에 사용하는 내용물, 원료에 대한 사용 기한하고 사용 기간을 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얘기죠. 물론 예외적으로 과학적 근거로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하지 말라는 얘기, 혼합 소분해서 보관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6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기 예시로 제시한 밀폐 용기, 이 부분은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가 있었죠.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별표일 통칙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통칙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화장품의 제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죠. 이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까지 7가지가 있습니다. 화장품 유형은 1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제형은 7가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밀폐 용기에 대한 정의, 기밀 용기, 또 밀봉 용기, 이렇게 차광 용기까지 4가지 용기에 대한 내용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 차광 용기라든지 또 기밀 용기 이런 부분들 어, 예전에 시험 이력이 있었던 내용으로 기억하고요. 밀폐 용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밀폐부터는 고용이고요. 고용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 방지. 기밀은요. 고용을 포함해서 액상까지 넘어갑니다. 밀봉 용기는 거기에 더해서 기체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체 미생물. 그래서 밀폐는 고용, 기밀은 액상까지, 밀봉은 기체까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차광 용기는 광선입니다. 광선 투과 방지.
요 용기에 대한 네 가지 정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간략한 계량의 단위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온도, 저장 온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표준 온도가 몇 도, 20도, 상온은 15에서 25도, 실온은 1에서 30도 이런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액성에서 산성, 알칼리성, 중성에 대한 부분, pH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pH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 내용물에 대한 규격 같은 거 정할 때 pH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 해서 이 내용물은 뭐 미산성이다, 뭐 약산성이다, 뭐 강산성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죠. pH 범위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각각의 뭐 5에서 6.5, 3에서 5, 3 이하. 또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7.5에서 9, 9에서 11, 11 이상. 이 정도 pH의 범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원료에 대한 부분이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입니다. 담보기는 두피, 모발, 이상 증상 및 이 증상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으로 샴푸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설명한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을 적으시오. 자, 징크 피리치온에 대한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 에틸 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에 대한 또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정답은요. 비듬 및 여기 비듬이 일단 단답형으로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정답이고요.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는 징크 피리치온, 총 징크 피리치온으로서 1.0%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낸 제품에 사용하고요. 샴푸에 해당하는 거죠. 0.8%까지.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 사용 한도와 비고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샴푸와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징크 피리치오는요, 기타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거, 샴푸 린스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1.0%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시 문항에서는 비듬 및 가려움만 제시했었는데 여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품의 사용 금지고요. 또 한 가지 에틸 라우로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 부분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의 0.8%까지 이렇게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 기타 제품의 사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비듬과 관련된 두 가지 성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준비한 문제는요. 성분명 중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함유 범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문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백 고시 성분을 사용했다고 했고 또 하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최대의 사용 한도로 제조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고시 성분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최대 사용 한도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성분 중에서 이 두 가지 성분을 찾아낸 다음에 최대 사용 한도를 인지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과 2%,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페녹시 에탄올은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 보존제에 해당되죠. 보존제 1.0%까지 이렇게 사용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1.0%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백 고시 성분은 에틸 아스코빌 에텔이죠.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에서 2%까지 함량이 범위가 자료유출이 생략되는 범위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최대 사용 함량 2%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에틸 아스코빌 에텔 2%, 페녹시에탄올 1%,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녹차 추출물은 1%가 넘는 함량이니까 전체 사용 함량 순서대로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와 1%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에서 2%겠죠. 이런 식의 문제로서 이렇게 에틸 아스코빌 에텔 외에도 알부틴을 썼다거나 당나무 추출물 또 뭐 1%가 넘는 범위 내에서의 성분들을 제시하고 또 보존제로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성분들을 넣어서 그 사이의 문제를 뽑아내는 문항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부분 중에 밀폐용기 그리고 원료에 대한 내용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